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이 메가 서울 그리고 공매도 금지, 어쨌든 기획된 총선용 포퓰리즘이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슈를 선점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도 있고 또 급조된 정책이 남발된다, 이런 인식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 국면을 어떻게 볼까요? 좀 당황스러울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반성해야죠.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 되고 난 이후에 어떠한 정책 현안에 대해서 상황을 주도하거나 정치권에 먼저 이슈를 제기해서 논의를 주도해 간 적이 없어요. 그냥 이재명 당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 이것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 싫어, 국민의힘 정말 싫어, 하지만 민주당도 싫어, 대안 세력으로 민주당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에서도 상당히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 이슈를 던지고 그것에 대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리고 법률로서 제도화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정치권이 할 일입니다. 그거조차 왜 당신들은 왜 그렇게 얘기를 해? 라고 하는 것은 정치를 포기하는 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 있잖아요. 자꾸 공매도가 뭐 선진국에서 다 하는데 왜 안 하느냐 그러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올해 들어가지고 증시가 떨어진 나라는, 이렇게 대폭적으로 떨어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특히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는요, 불법 공매도 때문에 계속 개미 투자자들은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공매도를 금지함으로써 어느 정도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을 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런 것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건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작정 선진국이 하니까 따라야 된다? 한국적인 현실 살펴봐야죠. 개미 투자자들의 피눈물은 그럼 누가 닦아줍니까? 네. 정책 당국자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포퓰리즘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책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의도 불법 공매도 당분간 금지했지만 보다 더 좋은, 국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공매도 개선 방안, 불법 공매도를 금지할 수 있는 방안, 이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야 모두 오늘 총선 기획단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만희 사무부총장을 단장으로 12명 규모의 총선 기획단을 띄웠는데요. 비윤석열계 인사는 유이동 정책위의장, 그리고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 이렇게 두 분입니다. 자, 장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총선 아무 의미 없어요. 총선 기획단은 네. 아무런 역할을 할 것도 없어요. 네. 결국에는 공천 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결정하는 기구인데 이미 당원 당규에 공천 룰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안은요,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 지역은 전략지역으로 할까, 우선지역으로 할까, 단수공천지역으로 할까, 여기는 그러면은 여론조사를 할까, 경선을 할까, 이 지역에는 2명을 여론조사 붙일까, 3명을 붙일까, 다 공관위에서 해요. 총선 기획단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총선을 미리미리 제대로 준비하고 있어요 라는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그냥 퍼포먼스, 헐리우드 액션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큰 영향력과 의미가 없는 그러한 하나의 기구다. 그래서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별 의미 없는 기구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총선 기획단이 그럼 인재영입위원회도 의미가 별로 없습니까? 인재영입은 의미가 있죠. 네. 왜냐하면 이철규 사무총장이 친윤의 핵심 실세잖아요. 네. 그분이 인재영입을 한다면, 어떤 분들이 공천에 기용이 되느냐? 그렇죠, 공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줬을 거예요. 네. 나 국민의힘 들어갈게요. 근데 우리가 당신은 공천은 보장을 못해요. 그럼 들어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비례로 하든지 아니면 좋은 지역구 주든지 아니면 최소한 경선 붙이든지 이렇게 해서 당신 공천 제가 책임질게요. 저를 믿고 이번에 우리 당에 입당해 주십시오. 이런 약속을 했겠죠. 과거엔 그런 식으로 영입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보통 네. 당대표, 원내대표 지도부라든지 아니면 핵심 실세들이 인재 영입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총선 기획단보다 인재 영입위원회는 더 주목해 보시라. 그렇군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민주당도 지난 1일이었죠. 총선 기획단 출범시켰고 오늘부터 이제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표 모두 발언에서 절박하고 또 낮은 마음으로 겸허하게 총선에 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김삼 평론가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무시 앞에서 다 얘기하셨잖아요. 아무 당사 의미 생활 없다? 오래 하고 정치권 생활 오래 하신 분이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건데 이걸 왜 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의미 부여하기가 참 애매한데요. 네.
뭐 본질적인 내용의 측면에서는 그 지적하신 부분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의힘하고는 좀 사정이 다른 게 민주당은 혁신위원회를 먼저 띄웠잖아요. 예. 먼저 띄웠다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어찌 됐든 간에 선거 지고 난 다음에 혁신위를 띄우고 이뇨한 위원장이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뉴스를 선점하는 효과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네. 계속 언론이 주목해 주잖아요. 그런 다음에 지금 메가서울 이슈도 좀 던진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박하게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지적은 했지만 어찌 됐든 간에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면서 뭔가 선거 국면을 끌어가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민주당은 앞으로 어떻게 전략적 대응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총선기획단이 일정 부분 그 공백을 메워주는 역할을 좀 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전략적인 이슈를 던지고 만드는 건 하더라도 그러니까 혁신위에 대응할 국민의힘 혁신위에 대응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총선기획단에서 그래도 목소리를 좀 내주면서 당내 비명계나 친명계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시선을 바꿔주는 역할도 좀 해주면서 시간을 좀 연말까지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새로운 좀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전략적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내놓을 필요가 있을 거예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 무능력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저는 뭐 내년 총선 4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선거 패배 이후에 빨리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이슈들을 던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 다 이슈가 갈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가기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는 말되 최소한 뭔가 좀 치밀하게 준비한 국민의힘과는 좀 대비될 수 있는 정도의 전략적인 승부수를 던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도 좀 덕담과 조언 좀 해주세요. 비판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런 허황된 거 던지지 말라고요. 좀 국민들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욕망 부추기지 말고요. 네, 본격적으로 출범한 여야 총선 기획단, 변화된 모습으로 총선 준비하는 모습 보여줄지 지켜보겠습니다.